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미국 경제 폭망, 대대공황이다. 마이너스 32.9% 역성장인데요. 대공황 마이너스 12.8%의 3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 작성 70년 역사상 최악의 수치가 되겠는데요. 자,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이제 감기가 걸리죠. 자, 한국의 경기를 생각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라인 보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미국 2분기 마이너스 32.9% 역성장, 코로나로 사상 최악의 성적, 종전 최악인 1958년 10%보다 훨씬 심각. 미 EQ 2분기 사상 GDP 국내 증시 전문가 전망은 백신 매년 맞아야 할 수도 코로나19 예측 불가. 자, 미 2분기 경제 성장률 통계 집계 이래 최악이다. 미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마이너스 32.9% 기록. 닥터 둠 2020년대 후반에 대대공황 온다 이랬는데요. 자, 미국이 2분기 사상 최악의 GDP를 가지고 또 다우와 S&P 500 지수가 이제 동반 하락을 했는데요. 무역 의존도가 70%에 이르게 되는 한국은 세계에서 지금 고립된 상황에 초유의 사태에 있습니다. 미국, 유럽 코로나 확산되고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에 큰 영향이다. 또 F풍에 취약한 한국 무역 의존도 일본의 2.4배인데요. 경기지수 IMF 2기 이후 최대 하락, 경제 대풍 몰려오나 경제 선순환 걸림돌 소비 한 GDP 대비 내수 비중 41개국 중 27위. 자, 1억 넣으면 100만 원도 못 받아. 은행 예금 금리 첫 사상 0%대. 자, 하나같이 참 어려운 그런 경제 상황을 우리가 헤드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한 2분기 4월부터 6월까지 연율 마이너스 32.9%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데이터가 집계된 시작 이후 70년 최악의 수치에 해당되고요. 가계 소비와 기업 지출이 큰 폭으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자, 여기 보는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미국은 역대의 최악의 수치로 32.9%로 급락했는데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그야말로 계속 플러스 성장을 했던 미국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폭락을 것은 감히 상상을 못했는데요. 이렇게 폭락하다 보니까 자, 미국이 기침을 하면 당연히 한국은 감기에 걸리죠. 그래서 미국이 경제가 어려우면 한국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깊이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될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대공황 때 1932년 연 성장률은 마이너스 12.8%였죠. 지금까지 1958년 2분기 마이너스 10.1%가 최악의 분기 실적인데요. 금융위기 정점인 2008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 8.4%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2분기는 종전의 기록보다 무려 3배나 나쁘고 심한 역성장이 되겠는데요. 7월 30일 미 상무가 발표한 2분기 국내 총생산 축소 수준은 시장과 전문가들의 예상과 부합한 것이겠지만 세계 경제의 침체에 유례없는 마이너스 성장은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 EQ 2분기 사상 GDP 국내 증시 전문가 전망은 이렇게 되어 있죠. 미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속보치에서 역대 최악의 숫자가 나오면서 증시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상무부는 2분기 GDP 성장률 마이너스 32.9%로 발표했습니다. 대공황 시기를 넘어서 최악의 역성장에 증시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경악을 했는데요. 자, 미국이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3월 마지막에 1분기 GDP 규모로는 그야말로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5%를 기록했었는데 2분기는 이거를 훨씬 넘는 6배가 넘는 국내 총생산 규모가 축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10년 가까이 기록한 미국의 경제 성장, GDP 확대가 일거에 사라졌다는 평가가 되겠는데요. 자, 미 옥스퍼드 대학과 협력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 중인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최고 경영자 CEO는 매년 백신 접종을 맞을 필요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1,700만이 넘어가고 있고요. 하루에 2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67만 6천 명을 넘어서고 있고 하루에 5천 명이 넘게 사망하고 있는 가운데, 자,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는 끝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상황은 결과적으로 코로나가 얼마나 빨리 종식되고 또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냐 이건데요. 지금까지 이런 것이 확실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을 기준으로 가정한다면 면역은 12월에서 18개월가량 지속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그는 진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죠. 모른다. 이게. 이 바이러스는 매우 예측이 불가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무디스는 3분기 지속력률이 10.4%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예측이죠. 그래도 16.4% 마이너스, 이것도 매우 큰 충격일 텐데요. 닥터 둠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비관론자 누리엘 누비니 뉴욕대 교수가 2020년대 후반 더 큰 대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근데 옛날에 얘기했지만 4월경에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 했습니다. 누비니 교수는 향후 경제가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한 U자형 불황을 거친 다음 200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1929년, 1930년 대공황보다 더 깊은 대대공황으로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10여 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들이 단기 처방만을 내놓으면서 구조적 문제를 키웠다면서 대대공황 발생 근거로서 부채 증가, 선진국 고령화 등 10가지 나쁜 추세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채 증가와 대규모 파산이 되었고, 두 번째는 선진국 고령화, 세 번째는 디플레이션 악순환, 또 통화 유동성 급증, 다섯 번째는 디지털 격차 등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재는 부채 증가와 대규모 파산인데요. 그 많은 국가의 공공부채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 위기에 대응하면서 국내 총생산 대비 10% 이상의 재정 적자가 증가가 뒤따를 것이며 민간 영역의 부채가 지속 가능하지 않는 수준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대량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란 첫 번째 전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선진국의 이제 고령화가 되겠는데요. 시스템에 대한 공동 투자가 덜 늘려야 되며 재정 적자를 가중시킨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경기 침체 재고 증가, 대량 실업 등 물가 하락과 투자 부진을 낳고 이것이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고, 네 번째는 통화 유동성 급증 문제도 내다봤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서 점점 더 무리한 통화 정책을 쓰고 있다고 그는 분석했습니다. 이어 코로나가 촉발한 반세계화 신자유 보호무역 때문에 공급은 줄어든 가운데 시중 자금이 너무 많이 풀린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경제 주체들이 겪을 디지털 격차도 악재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노비니 교수는 선진국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로 겪을 공급망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생산 기지를 저비용 지역에서 고비용 자국 시장으로 리쇼어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마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 과정에서 고용은 늘리기보다는 자동화를 가속화할 것이고 이미 수백만 명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근로자 임금을 하락시켜서 갈등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대답하는데 이 또한 다 막고 있습니다. 자, 기타 반세계와 미국과 이제 중국 간의 대립 같은 거, 또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라고 일 것으로 내다봤고 새로운 냉전 구도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파괴를 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노비니 교수는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 환경 문제는 금융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염병은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만든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전염병은 인간이 만든 재난이다. 감염병과 기후변화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폐해가 앞으로 더 빈번해지고 심각해질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다 그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이고 상당히 지금 논거가 있고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 그런데요, 이제 1억을 넣으면 총 이자가 1년에 100만 원도 못 받아. 은행 예금 금리 사상 처음 0%대 이랬죠. 자, 예금 금리가 첫 사상 0%대 금리 시대가 이랬습니다. 1억을 예금에 넣어봤자 세금을 안 떼더라도 100만 원 받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은행 예적금이 목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그야말로 금고 역할에 그치는 셈이 되겠는데요. 대출금리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으로 돈이 안 쏠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7월 30일 발표한 6월 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에 따르면 은행의 순수 저축성 예금 금리는 0.88%로 전월 대비 0.19%포인트 내렸고 사상 최저로 역대 처음으로 1%대까지 1%가 깨진 것입니다. 자, 대출 금리도 일체에 하락했고 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 금리는 2.72%였습니다. 전월 대비 0.1포인트 내려서 역대 최저치가 되었고 가계 대출 금리는 2.67%, 전월 대비 0.14% 하락했습니다. 역시 역대 최대치고요. 일반 신용금리 대출도 2.93%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급락하면서 사상 첫 2%대로 진입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대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70% 규모로 미국이 이기는 한국이 이깁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 걸린다는 것이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런 구조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경제를 꾸려갈 것이고 아무리 이자가 낮아도 투자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항상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검 전략하면서 동시에 안정적 소득의 비중을 두고 위기에 가장 빛나는 것은 역시 현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 선수는 달러라는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향후 적어도 수십 년간은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 될 것입니다.